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실용수학 또 오랜만에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끝나고 이제 첫 원격 수업인데, 조금 적응이 안 되겠지만 좀 푹 쉬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또 다른 과목, 중간고사를 봤던 과목들 이제 성적 확인을 하고요. 이제 또 한번 또 수업을 또 나가 보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또 중간에 또 수업하고 또 이제 기말고사는 우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또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조금 짧게 간단하게 수업을 할 거니까요. 조금만 참아 주시고 수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단원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발계수 이게 약간 물리 이제 과학에서 나오는 물리에 대한 내용이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발계수 한번 해볼게요. 반발계수니까 이제 어느 공이 더 잘 튈까 뭐 이런 얘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알겠지만 탁구공 이게 반발계수거든요. 반발계수. 탁구공 같은 경우는 0.89, 0.92 0.89, 0.92 굉장히 반발계수가 크죠. 골프공 같은 경우는 0.83 그죠? 테니스공 0.73, 야구공 0.41에서 0.4374 정도까지, 배구공은 0.77, 뭐 81, 축구공 0.77에서 0.9, 농구공 0.85 정도 되죠. 그래서 보면 혹시 뭐 여기 0.9가 있긴 있지만 가장 큰 건 여기 탁구공이죠. 일단 탁구공 0.92 정도까지 나오니까 탁구공 조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제일 잘 튀는 것들이 좀 반발계수가 좀 크죠, 그렇죠? 좀 제일 안 튀는 것이 반발계수 좀 작습니다, 그죠? 가장 딱딱한 야구공 같은 경우가 반발계수가 가장 작죠, 0.5가 안 되니까, 그렇죠? 반면에 좀 잘 튀는 것들, 탁구공 알죠? 잘 통통 잘 튀잖아요. 그런 것들이 0.9 정도 되는, 그죠? 예, 그 정도 되고요. 보면 이제 큰 공 중에서는 역시 농구공이 좀 잘 튀죠. 농구공 좀 딱딱하긴 하지만 좀 잘 튀는 정도에서 0.85 정도 되고요. 역시 축구공도 뭐 바람 넣는 거에 따라서 0.9 정도까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발 계수가 나와 있는데 공들이 이 반발 계수가 어떻게 구해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라서 조금 간단하게 할 예정이고 요거는 아마 프린트를 제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 문제밖에 없어서 풀게 프린트를 제작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교과서에다가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 24쪽, 25쪽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다 잘 풀어놓으시고 요건 프린트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시험 범위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기말고사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예, 그냥 또 지나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반발계수라고 하는 것은 2라고 되는데 반발계수는 뭐냐면 여기 움직이는 두 물체의 충돌 전과 후의 속도의 비입니다. 속도의 비. 예를 들어서 두 물체가 파란색, 빨간색 두 물체가 있는데 충돌 전에 파란색 물체의 속도가 V1, 그죠? 충돌 전에 빨간색 물체의 속도가 V2라고 했을 때 충돌 후 빵 부딪히고 딱 부딪히고 나서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속도가 있을 텐데 파란색 물체의 속도는 V1 프라임, 빨간색 물체의 속도는 V2' 했을 때 이 반발계수 E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충돌 전 속도의 차이 분의 충돌 후 속도의 차이. 주의할 사항은 1 빼기 2분의 2 빼기 1이야.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에서 만일에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봤다 속도를 이쪽을 플러스로 봤다 그러면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냥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사실 꽉 부딪히면 파란색은 뒤로 튀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파란색이 이렇게 움직이고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꽝 하는 순간 꽝 하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통 꽝 하면 파란색은 이쪽으로 튈 수 있죠. 파란색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빨간색은 이쪽으로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2분의 2 빼기 1을 해서 그 충돌 전의 속도의 차이와 충돌 후 속도의 차이의 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발계수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1 충돌 전, 이게 전이죠. 충돌 전,
V1 빼기 V2분의 충돌 후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 이렇게 반발 계수를 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반발 계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두 물체 A, B가 있는데 뭐 해볼까요? A가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충돌 전 속도가 각각 V1은 이제 까만 걸로 해볼까요? V1은 빨간 거구나 이게. V1 이렇게 있고 얘가 V2인데 그죠? 이렇게. V1은 이게 10, V2는 5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10과 5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딱 부딪혔는데 어떻게 해서 부딪혔는데 반대 방향으로 튀진 않았네요. 반대 방향으로 튀진 않았고 V1 프라임은 어떻게 해서 얘가 3으로 줄었죠. 속도가 3으로 줄었고 이거 부딪힌 후에 V2 프라임은 역시 7, 얘는 더 빨라졌죠. 그렇죠? 쭉 가다가 꽝 부딪혔더니 얘는 줄었고 얘는 더 많아졌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쭉 움직이다가 꽝 부딪혔는데 얘는 속도가 줄었고 얘는 늘었습니다. 이럴 때 반발 계수를 구해보자. 여기 공식이죠. 공식.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는 V1 빼기 V2 분의 주의할상 2 빼기 1이야. 2 프라임 7 빼기 2 프라임 1 프라임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 0.8 이렇게 된다. 0.8 아까 0.8 되는 공들이 있었죠. 이렇게 반발계수 나온다. 그래서 반발계수 2는 이런 상황에서는 0.8 정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일단은 반발계수는 이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속도의 비인데 반발계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반발계수는 이제 충돌 전과 그죠? 충돌 후에 속도의 비를 가지고 반발계수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를 갖고 그러면 이거 책에다 있습니다. 반발계수 1인 경우는 뭐냐? 1인 경우는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또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탄성 충돌 또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뭐 당구공이나 이렇게 딱딱하고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경우 그죠? 이렇게 보통 반발계수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완전 탄성 충돌은 뭐냐면 표면이 매끄럽고 아주 단단해서 이상적인 물체끼리 충돌하는 경우를 이제 완전 탄성 충돌 또는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이상기체 분자 운동을 해서 기체 분자들의 충돌의 경우를 탄성 충돌이라고 본대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두 물체가 충돌을 하면 그죠? 여기서 소리가 발생하거나 뭔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에너지가 소리로 나타났고 뭐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가 없어지면 이 이 반발 계수가 1보다 작아집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실제로 많이 일어날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적인 물체끼리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차 분자들의 충돌을 뭐는 탄성 충돌을 본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별로 일어나지 않겠죠. 대부분이 아마 0에서 1 사이 비탄성 충돌일 겁니다. 왜냐하면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 일부가 물체의 변형이나 찌그러졌거나 소리나 꽝 하고 소리가 났거나 부딪힐 때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에너지가 딴 데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탄성 충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순간 뭐 열이 났거나 하는 경우는 이 운동 에너지가 이런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1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충돌이 비탄성 충돌이다. 우리 공을 튕기면 어떻게 처음에 이 높이에서 튕겼는데 100% 올라가지 않죠. 올라가지 않고 그다음에 또 계속 낮아지죠.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이런 게 보통 비탄성 충돌이다라는 거죠. 됐죠? 하지만 그 반발계수 0인 경우도 있네요. 0인 경우 그죠? 반발계수가 0인 경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 어떤 경우 있냐면 이게 물체가 딱 부딪혀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한 덩어리 다 져버리고 어떤 게 있냐 하면 찰떡덩어리를 벽에 딱 던질 때, 그죠? 그러면 딱 던졌을 때 어떻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거죠. 여기 벽에 딱 붙어버리는 거. 이런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반발계수가 0에서 1 사이를 갖는데 1일 때 0에서 1 사이일 때 0일 때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됐겠죠? 한번 보시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주로 뭘 보냐면 자유낙하 시의 반발계수를 볼 거예요. 자유낙하는 뭐냐면 이게 이 땅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냥 손만 딱 놓는 거예요. 손만 딱 놨을 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싹 잡고 있다가 싹 놓는 경우만 이거를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고요. 그런데 처음 속도가 0인 물체가 중력에 의해 떨어진 상태를 자유낙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V1을 어떻게 보냐면 0이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튀어 올라올 텐데 요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를 V라고 하는 거예요. V1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죠? 그리고 지면에서 바로 딱 튀어나왔을 때 요 속도를 V1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요 속도가 아니라 여긴 그냥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잡았다가 이렇게 잘 그려볼까요? 이렇게 잘 뭐 안 그려진다. 이렇게 잡고 있다가 싹 그냥 손가락만 싹 놓는 거예요. 이렇게 싹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충돌 직전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요. 바로 딱 튀어 올라왔을 때의 속도를 V1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V1을 그냥 V라고 놓을 거고요. 왜냐하면 처음의 속도 0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고정된 거죠. 얘는 고정된 거니까 V2가 있어 없어 없죠. 0이죠. 0. 그리고 V2 프라임도 얘도 0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그냥 V1, 요걸 V1 프라임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V라고 볼 거고 얘를 V 프라임이라고 볼 거예요. 여기 0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원래는 V1 빼기 V2분의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인데 얘를 그냥 얘가 그냥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V라고 보는 거예요. 얘를 그냥 V 프라임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유낙하 시의 반발 계수는 그냥 V분의 마이너스 V 프라임이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V 프라임.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쪽 방향이 플러스면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였죠. 얘가 플러스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절대값으로 옵니다. 절대값. 그래서 반발 계수는 V분의 V 프라임. 그죠? 여기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 분의 요 속도의 절대값, 그죠? 요 속도를 반발계수로 본다. 자유낙하 할 때는. 이해되시죠? 요게 자유낙하 시의 반발계수이다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반발계수. 자유낙하 시의 반발계수. 자, 그래서 자유낙하 시의 반발계수가 요렇게 나오는데 절대값 V분의 V1 프라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속도, 직전의 속도를 V, 바로 튀어나오는 속도를 V 프라임으로 했을 때 V분의 V 프라임 절대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같은 얘기예요, 아까 요거랑.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는 이걸 안 배웠겠지만 배웠을 수도 있죠. V는 루트 2GH여서 G는 중력가속도. 지구가 물체를 중력에서 당기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가속도. V는 루트 2GH라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원래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자유낙하 할 때 높이는 원래는 뭐 2분의 1에 G, T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데 속도가 이제 자유낙하 곱하기 중력가 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T가 뭐 G분의 V 해서 T제곱은 G제곱분의 V제곱에서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를 그냥 여기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E는 V니까 루트 EGH가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 여기서 여기 속도를 V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높이가 H인데 요 속도가 V고 요 속도가 V'인데 요 V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루트 EGH 그러면 요 V'은 루트 EGH 제곱이겠죠. 루트 EGH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다 약분되는 거예요. 어차피 중력가속도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루트 H분의 H'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자유낙하시의 높이와 속도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나와주고 그 반발계수는 루트 요 h분의 h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반발계수는.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 이 제곱은 h분의 h 프라임. 그래서 h 프라임은 2제곱 곱하기 h.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죠? 자유낙하에서 요 높이를 h라고 하고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높이를 h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H'은 어떻게 구해요? 반발계수의 제곱 곱하기 원래의 높이 하면 새로 튀어 올라온 높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죠? 되겠죠? 요 그림만 하시면 되죠. 요까지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반발계수가 이렇게 되고 요걸 이용해서 구했더니 이렇게 된다. 반발계수는 루트 H는 H 프라임. 그래서 H'은 2제곱 반발계수 제곱 곱하기 원래 떨어뜨린 높이가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한번 보면 보기. 자, 마룻바닥에 이제 마룻바닥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습니다. 공의 반발계수 0.4. 공의 반발계수가 요거에 2가 0.4입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1m의 높이에서 공을 딱 떨어뜨렸을 때 땅 튀어 올라갈 거냐 얼마큼 거죠? 요 h 프라임을 구해봐라 이거죠. 그죠? 됐죠? 요 h가 1이겠죠. h. 그러니까 반발계수 0.4인 공을 1m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튀어오를까를 구해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 그리고 공식 그대로 쓰면 돼요. h'은 2제곱 곱하기 h. 그 h'은 반발계수 0.4의 제곱 곱하기 높이 1. 그죠? 여러분 요새 계속 계산기를 우리 시험수학 시간에 많이 써서 계산하는 게 좀 귀찮을 텐데 이건 뭐 계산 얼마 안 되니까 0.4의 제곱이 0.16이겠죠. 곱하기 1이니까 이건 그냥 0.16이죠. 보세요. 반발계수가 0.4가 되면 1m에서 떨어뜨렸는데 0.16m 즉 20cm도 안 튀어오르네. 16cm 정도밖에 안 튀어오르네요. 그 얘기죠. 그렇죠? 반발계수가 0.4면 한번 1m에서 떨어뜨렸을 때 16cm 정도 튀어오른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음에 여러분 요거 탐구 문제 9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책에 있어요. 요거 25쪽 페이지 25쪽에 책 펴보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바닥과 공의 반발계수가 0.4야. 그러니까 그죠? 바닥과 공의 반발계수 0.4라고 할게요. 또 마찬가지로 얘를 어떻게 이번에 5m 높이에서 딱 떨어뜨렸네요. 딱 떨어뜨렸을 때 바닥과 충돌한 뒤 튀어오른 공의 높이를 H1 이렇게 한번 딱 튀어오른 게 요 높이가 H1이에요. H1 그죠? 네. 그리고 다시 떨어뜨렸어요. 다시 또 떨었을 때 다시 떨어뜨려서 다시 한번 튀어올라온 게 H2 됐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튀어오르고 다시 떨어뜨렸다가 튀어오르고 그리고 H2 처음에는 H1 그죠? 처음에는 H1 두 번째가 H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각각 H1과 H2를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요건 좀 프린트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직접 해보십시오. 지금 해보세요. 공식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H1을 구하면 되겠고, 두 번째 H2를 구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계산기 없어서 이건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1분 정도 더 줄까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프린트가 안 나갈 겁니다.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서 프린트는 안 나갈 거고, 대신에 시험 범위는 들어가니까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잘 들어놓으시고, 해보면 첫 번째 H1을 구하려면 처음 일단 반발계수 무조건 0.4죠. 높이가 얼마야? 5지 5. 그래서 H1은 0.4에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0.16 곱하기 5 해보면 0.8 나오죠. 80이니까 0.8 미터. 처음에 5m에서 떨어뜨렸는데 기껏 80cm밖에 안 튀어오르네요. 그죠? 0.8. 그러면 H2는 어떻게 보여? H2는 얘는 마찬가지로 H2라고 하는 것은 그 반발계수는 똑같아요. 0.4의 제곱 그죠? 곱하기 대신 이번에 높이가 얼마나 높이가 아까는 5m에서 그 80cm 0.8m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높이가 0.8이겠죠. 이렇게. 0.16 곱하기 0.8 계산해 봤더니 0.128m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럼 처음에 5m에서 떨어뜨렸더니 80cm 튀어오르고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거는 몇 cm? 12.8cm 정도밖에 안 튀어오르네요. 그죠? 예, 이렇게 된다. 반발계수 0.4일 때는 이렇게 되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튀어오르죠. 여기서 보면 알겠죠? 우리 사실 이 관계를 알 수 있죠.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반발계수 뭡니까? 떨어진 높이, 튀어오른 높이 이게 요거잖아요. 이게 떨어진 높이 분의 튀어오른 높이의 루트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 올라오면 0. 루트 0.5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루트배가 된다는 거. 예. 그냥 h분의 h 프라임이 아니라 이거의 루트배가 된다. 루트배. 그래서 그 반발계수가 작으면 이게 확 떨어지는 거죠, 사실. 됐을까요? 예, 계산이 얘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사용하는 이제 야구에서도 스포츠에서 굉장히 반발계수가 중요해요. 그 중에 특히 야구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반발계수에 따라서 생각해보세요. 그 투수가 공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공을 던졌을 때 타자가 공을 치게 되는데 반발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홈런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야구에서 굉장히 반발계수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공과 배트, 그죠? 야구 배트. 이게 둘 다 반발계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구에서는 이 두 개를 관리를 하죠. 그래서 공도 막 만들지 못하게 하고요. 공인구를 만들어서 반발계수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들어와야지만 공인구를 쓸 수 있고, 야구 배트도 마찬가지. 타자가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야구 배트도 반발계수를 관리를 하죠. KBO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토론하기에 인터넷에서 한번 반발계수 측정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걸로 이제 탐구보고서 쓸 학생이 있으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반발계수의 정의 써주고 예를 들어서 문제 풀어준 다음에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라별 그 프로야구 공인구의 반발계수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 이제 실제로 해보면 미국과 대만은 반발계수가 굉장히 큽니다. 반발계수가 굉장히 크고 한국, 일본 상대적으로 반발계수가 좀 낮아요. 그럼 어떻게 이럴까? 여러분 야구 많이 좋아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실제 미국과 대만에서는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여기 미국 대만에 비해서 홈런이 좀 적게 나오죠. 반발계수가
차이가 난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건너간 투수들이 홈런을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타자들이 굉장히 기술이 좋고 힘이 좋지만 예, 공의 그런 반발 계수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맞으면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한국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예, 미국보다 덜 홈런이 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예, 짧게 마치고 대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 반발계수, 예, 요 여기 토론하기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서 탐구 보고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6월달 정도에 써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수요일날 또 학교 오면 예, 또 보고 같이 수업하겠습니다. 예,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또 좀 휴식을 취하느라고 조금 패턴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 빨리 이제 또 패턴을 찾으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또 등교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